동양일보 TV 사람 풍경입니다. 세상엔 참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중 부부의 연은 특별합니다.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해철 스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오래간만입니다. 네, 회장님. 예. 이제 해철 스님도 회갑이 넘으셨는데 40이 가까웠을 때 스님의 길에 접어들으셨죠. 네. 예. 그 22년간 스님의 길에서 얻은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게 며칠 되지는 않았는데요. 요즘 부쩍 그렇게 예. 참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다. 그래서 10년 후에 제가 분명히 그때가 좋았어 할 텐데 바로 그날을 오늘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으려고 합니다. 예. 살아있는 오늘이 네. 제일 행복한 날이다. 예, 참. 한간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지만 해철 스님 그러면 중매 스님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제까지 몇 쌍쯤 인연을 맺게 해주셨는데 중매 스님이라고 하는지 궁금하고 또 그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람들 중에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 또 이혼율 대략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네. 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제가 2005년도에 이제 중매를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옥천에 이제 지역 농촌이기 때문에 시골 처녀 총각들이 좀 시집장가 갔으면 좋겠다. 예, 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약 6개월이 지나고 이제 언론에서 좀 대서특필이 그 당시 됐죠. 그러면서 아침마당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됐고, 결국은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처음에 생각했던 시골 처녀 총각이 아니라 도시의 처녀 총각들이 이제 다 대동사로 이제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방송이 나가고 그 주에는 약 1000여 명의 선남 소년들이 와가지고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부터 대동사까지 차가 막힐 정도로 그런 시도 있었습니다. 약 3년 전에요. 3년 전까지 약 4,000쌍 정도를 제가 이제 숫자를 세면서 중매를 했는데 3년 전이면 2019년 예, 18년 예, 되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문득 어떤 일이 있냐면 이혼하는 가정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없었습니까? 예. 그 이혼하는 가정이 이혼하기 전에 이제 저한테 와서 스님 저희 도저히 맞질 않아 가지고 살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스님하고 와서 좋은 인연을 만났는데 끝까지 좀 같이 좀 참으면 살면 안 되겠냐. 근데 그 가족이 3개월 있다가 결국은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이혼 사유를 들어보니까 성격 차이. 예. 그렇겠죠. 여러 가지 이해를 제가 듣고 이게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정말 저한테 만나서 결혼을 했더라도 성격이 맞지 않는다든지 부부 생활이 좀 어렵다면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서요. 이혼도 이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맞지 않으면 이혼을 장려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다면 이혼도 반대하면 안 되겠다. 그랬죠. 그래서 현재는 숫자를 세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다. 네, 한꺼풀이 만나더라도 정말 잘 살 수 있는 사람. 교사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결혼하러 오면 이렇게 메모지를 한 장 줍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만나고 싶은 짝이 이런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특히나 여성들이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했어요. 그럼 당신은 그런 조건이 돼 있는가? 그럼 내 조건은 돼 있지 않으면서 상대방은 집도 한 채 갖고 있어야 되고 직업도 좋아야 되고. 그 정말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결혼관이 정말 요즘 세대에는 맞지 않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결혼하러 오면 지금은
결혼 왜 하러 하냐고 처음에 질문하고 혹시 이렇게 메모를 가져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조금 더 생각하고 다음에 오면 좋겠다. 결혼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매를 하셔서 부부연을 맺은 사람들이 4,000쌍 넘었습니다. 훨씬 넘었죠. 넘고 3년 전, 네. 3년 전 통계가 그렇고 네. 3년 전부터는 이제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으로 헤아리질 않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죠. 네, 네. 그런데 이들이 스님이 계신 옥천 대성사로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있냐면 전문 상담사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대성사에 네. 공부를 이제 상담사가 한 전문 상담사가 와서 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사주를 또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도 이제 봐주면서 또 위안도 주고 결혼이 꼭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뭐 어른들은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결혼은 정말 어떤 서로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자기 짝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내 인생을 바꾸겠다. 그래서 결혼하겠다. 그건 저는 반대입니다. 예. 지금 그 3년 전까지 4,000쌍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부부는 몇 살쯤 됩니까? 재혼도 있으시고요. 재혼도 예. 많이 있으시겠죠. 예, 60 넘으신, 70 넘으신 그런 어르신도 예, 재혼이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제 목적은 처녀 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항의가 있었어요. 나이 먹고 그렇죠. 뭐 사별을 했다든지 또 이혼했는데 저 스님이 왜 안 해주냐 그래서 그렇겠다. 지금 이제 오히려 재혼하는 분들이 더 따뜻하게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많은 중매한 부부들 중에 스님 기억에 상당히 감동적이거나 특히 아주 각인될 정도로 이렇게 그 인상에 남는 그런 부부 한두 쌍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중매를 시작하고 이제 초창기인데요. 명절에 자기 집을 못 가겠다고 이제 찾아온 그런 선녀가 있었습니다. 그 왜 집에 못 가냐 그랬더니 결혼을 하기 전까지도 오지 말아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뭐 명절을 함께 세고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명절을 세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짝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뭐 오래 되진 않았는데요. 이혼을 하고 비구니 스님이 되겠다고 또 온 거예요. 출가하겠다고. 또 그런 일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결혼에 잘 살라고 했는데 어째 또 출가까지 하는가. 결국은 제가 또 머리를 깎아서 지금 비구니 스님으로 활동하는 그런 또 인연도 있었고요. 예. 또 한 커플은 이제 결혼을 해서 제 옆에 살겠다고 그 옥천에 이사까지 와서 선생님으로 지금 잘 사는 또 그런 부부도 또 있죠. 두 부부가 제 기억에 많이 남아있죠. 그 참 특별하겠네요. 네. 혼인을 하고서 스님한테 스님이 되도록 해달라. 예. 좀. 그건 뭐 정말 스토리입니다. 그런데요. 본인들 아프겠지만. 행복한 부부라는 것은 어떤 부부입니까? 저는 이제 행복을 내가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베풀고 자기가 희생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늘 행복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는 삶이 그렇거든요. 저는 제 지갑에 돈이 들어오면 나갈 때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어디를 도와줘야 되고 또 어떤 분한테 힘을 주면 좋겠나. 또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옥천 이원이라는 곳인데 그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를 데크를 잘 해놨는데
이장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곳에서 음악회를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음악회를 하면 뭐가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피아노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저녁 때 이제 와서 섭외를 해가지고 피아노를 한테 딱 기증을 해서 그 호수에서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행복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복하는 것보다는 이웃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그게 행복이 아닐까. 제가 생각한 정의입니다. 행복의 정의. 그러니까 부부의 행복도 결국은 내 쪽에서 먼저 베풀고 네, 네, 네. 그래서 얻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죠. 행복이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성격이나 학력, 뭐 무슨 지역성, 뭐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고려가 되던가요? 중매하는데도? 중매하는 데는 네, 이제 그 관계 법령이 또 그렇습니다. 뭐 혼인관계 증명서를 첨부한다든지 또 건강 뭐 확인을 한다든지 뭐 졸업장을 가져온다든지 그런 조건이 지금은 그게 필수가 돼야지 중매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종교 시설이라고 해서 허가가 돼 있지 않으면 중매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뭐 당신도 좋고 당신도 좋고 이렇게 좀 살아가면서 맞춰서 살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짝을 처음에는 이제 이뤘죠. 근데 그게 법이 바뀌면서 네. 그 조건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는 뭐 손남 손녀들은 그런 것을 다 가져왔을 때 중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어려워졌습니다. 네, 결혼을 하는 조건이.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여자 쪽에는 학력이 대단히 높은데 남자 쪽 학력이 낮은 사람을 원하거나 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들도 많이 있나요? 지금 16년 되는 그 시점인데요. 전혀 그런 적은 없어요. 나보다 높은 학력을 그렇습니다. 원하나요? 그렇습니다. 참 그렇구나. 결국은 그 많은 부부 중에 현재 잘 살고 있는 부부는 많이 내 쪽에서 많이 베푸는 부부가 행복한 것인가요? 그 행복한 것이 잘 사는 것인가요? 아무래도 서로의 존경심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뭐 부부가 그렇게 해주시면 잘 사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재혼 부부를 보면 아주 재미있게 사십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자기 단점을 이제 다 이제 알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배려를 해서 그분들이 재미있게 사는 걸 보고 제가 이제 그 가정을 가서 야, 의외로 참 잘 산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는 가정을 보고 와서 제가 다음에 중매할 때 이런 분도 있다. 잘 사는 게 뭐냐면 다 서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더라. 자기만 맛있는 거 먹고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맛있는 거 있을 때 상대방 배려해주고 내가 조금 덜 먹고 제가 화난다고 해서 화나는 것 좀 참고 근데 나이 드신 역시 재혼하시는 분들이 그걸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네. 산전수전 겪어야 그런 배려심이 넉넉해지리라는 생각이 그 아까 드네요. 회장님 질문하신 그 답변을 좀 못한 게 있어요. 외국에 이제 신부를 처음에 이제 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농촌 총각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뭐 베트남을 수시로 갔다 왔고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신랑이 조금 뭐랄까 뭐 가정 형편은 괜찮지만 조건이 안 돼서 이제 시골에 안 온다고 하니까 한국 신부들이 왜 갔어요. 정말 그 가정을 가보면 정말 눈물 흘리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 올 때는 자기 가정을 잘 지키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한국 신랑들한테 약속을 받아요. 베트남 신부가 오든지 외국 신부가 왔을 때 당시 결혼을 하면 신부 집에 조금 좀 도움은 주면 좋겠다. 큰 돈도 아닌데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그 약속을 지키는 신랑을 사실은 전 못 봤어요. 그게 프로테지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은 다 되는데 자기 처갓집이잖아요. 결혼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약 20% 정도가 좀 지원해 주는 걸 받고 약 80%는 그 처음엔 그럼하고 했는데 예.
점점점 이제 그걸 지키질 않는단 예, 말이죠. 예, 예. 그렇구나. 그 아주 아픈 거를 제가 봐서 야, 이 귀한 신부들 데려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 한 뭐 10년 정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근데 그 반대 현상은 없을까요? 처음에는 20만 원이나 30만 원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살아보니까 굉장히 더 행복하고 부인에 대한 신뢰가 높고 그래서 40만 원이나 50만 원을 보내고자 하는 뭐 그런 신랑은 없던가요? 있습니다. 그게 그런 10%입니다. 신랑도. 네, 있습니다. 오. 네, 10% 정도는 10%는 네, 뭐 20%는 약속을 안 지키고 예, 안 지키고 10%쯤은 예. 약속된 것보다 오히려, 더 예. 참 가서 집도 그렇구나. 져주고 예, 가서 예. 같이 땀도 흘리고 농사도 져주고 그런 신랑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쉽죠. 그 10%라는 게. 예. 예. 그거를 어떻게 홍보를 통해서도 어렵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 참 썩 좋겠는데. 그래서 베트남 신부라든지 또 외국 신부들이 의외로요. 80% 정도는 굉장히 착합니다. 그렇죠. 근본도 착하고 저희 그 60, 70년대 어려울 때 있잖아요. 예. 우리 뭐 어머니들 세대죠 그 당시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식모살이도 나가시고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함께 울어주고 그래. 이제 했을 때 그동안에 이제 뭐 신랑이 성혼 비용을 주면 제가 한 10배를 더 줬던 것 같아요. 예. 베트남에 다 다시 돌아가서 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의 따뜻한 그런 마음들이 외국 신부들한테 그런 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따뜻한데 네. 잘 뭔가 좀 깨우치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참 그렇습니다. 그 안타깝긴 한데 예, 이렇게 이제 중매를 이렇게 참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오시면서 보시다 보니까 지역별 자치단체나 국가의 인구정책 등에 대한 어떤 그런 또 지적하고 싶으신 일이 있지 않을까요? 네. 국가의 그 인구 늘리기 정책 제가 이제 지적을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요. 특히나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그 신랑 신부에 대한 지원이 뭐 지자체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국가에서 정말 책임을 느끼면서 뭐 좀 돈도 대폭 좀 인상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어려운 게 특히나 집 문제 때문에 못 하거든요.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 40대 후반이나 결혼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혼자 노력해가지고 아파트 산다는 거는 뭐 서울에서는 꿈도 못 꿀 이야기고요. 그런 것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이 아이가 태어나면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히 예산들을 쓰는데, 네. 부부가 되는 일에는 좀 인색한 편인가요? 인색하죠. 어허. 인색하죠. 근데 그 부부가 되는데 결혼하는데 비용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많이 있나요? 지금 별로 못 들어봐서. 전국에 봤을 때 몇 군데 그 지자체가 있습니다. 예. 어떤 곳을 지원하냐면 외국 신부가 이제 들어올 때 예. 한국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지원이 없습니다. 없고. 그거 정말 잘못된 거죠. 예, 그것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으면 지원해주겠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네. 일단 부부를 만들어 놔야 그렇습니다. 출생이 네. 있는데 참 좋은 지적이시네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두 번째가 또 이제 물론 이제 집도 이제 중요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두 번째 뭐를 조건을 제시하냐면 직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결혼을 하면 직장을 주겠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직장을 잡아주겠다. 국가에서. 뭐 주거를 주고 직장까지 잡아주면 결혼 안 할 사람이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만 근본적으로 그렇죠. 해결된다면 그렇죠. 예, 네. 결혼을 다 하고 인구 정책도 해결됩니다. 예. 집과 직업을 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몽땅 줄 수는 없지만 네. 집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예. 직업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네, 네. 그런 것이 좀 선행됐으면 좋겠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시네요. 이상적인 결혼관이라면 스님으로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저는 결혼을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한 그런 시발점으로 생각하는 결혼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이제 책을 하나 냈는데요. 스님의 쓴소리 절대 혼자 살지 마라. 그런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스님 결혼 다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그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나 혼자만은 못 살거든요. 그렇죠. 함께 살아가는 건데 그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위주로 해서 내 가정을 위주로 뭐 내 인맥만 쭉 타다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집니다. 다 이기심이 발현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혼의 이상과는 작지만 부족하지만 함께 노력하면서 내일을 또 아니면 훗날을 미래를 생각하면서 설계하는 그런 부부요. 그런 부부가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또 이 비혼자들에게 물어보면 또 말이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 프로를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뭐 바라고 싶으신 게 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방송에 나가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중매를 이제 뭐 요청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시집장가를 보내고 싶은 부모님들은 먼저 내 아들, 딸들이 그 정도 자질이 되어 있는지, 인성은 되어 있고 조건은 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생각하시고, 중매사찰 대동사를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혼을 꼭이라는 이야기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혼자 살 수도 있고, 또 결혼을 해서 정말 맞지 않으면, 지금은 100세 시대인데요. 예, 뭐 60대 시대가 아니잖아요. 맞지 않으면 이혼을 하고 새로운 짝을 만나는 것도 부모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국가도 그렇게 정책을 바꿨으면 좋겠다. 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좀 궁금한데요. 대성사에는 혼인을 바라는 총각 처녀나 남자나 여자의 카드가 돼 있나요? 현재 약 10,000명 정도의 카드가 지금 비치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법이 이제 또 맹점이 하나가 이제 발견됐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서류가 준비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서류를 갖고 소년 총각들이 오면 서류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또 공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중매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그걸 보고 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프로필을 보고 찾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전달자가 중매를 하는 사람이 상담사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것도 법에서 좀 고쳐줘서 이름을 가리고 내용만 볼 수는 없나요?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요. 공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정말 법이 좀 어렵겠다. 예, 너무 어렵습니다. 좋은 그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사찰에서도 또 결혼 상담사 등록을 해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스님이 신부님 목사님들이 너하고 맞을 것 같아. 잘 살 수 있어 하면 됐는데 그걸 못 하니까요. 어려워졌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배우자를 선택하러 왔어요. 그럼 대성사 상담사한테 네. 이런 사람 없습니까라고 물으면 네. 이분이 다 지금 비치해놓은 카드를 꿰뚫고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대략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법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거 참 어렵네요. 좀 황당하죠. 네, 그런데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인연 맺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네요. 많은 사고. 아니 뭐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몇 시간을 들어도 들을 게 많은데 책을 여러 권 내셨죠. 네. 대략 어떤 책들입니까? 책 제목이? 뭐 이제 제가 출가했던 이야기도 있고 또 스님은 중매쟁이부터 시작해서 절대 혼자 살지 마라. 뭐
5건 정도는 전국의 교도소 수용자들이 이제 아픈 이야기요. 특히나 사고를 치고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어느 날 이제 나이가 이제 들잖아요. 뭐 무기수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그때 저를 만나고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출가를 회장님 아까 늦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36세에 출가를 했는데 제가 출가를 하는데 출가 이야기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들어도 되겠죠. 그 당시에 제가 비디오 음반협회 이제 대전 지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병이 왔어요. 병명도 없는 병이 와가지고 결국은 출가를 하게 돼요. 어떤 증세의 병이었나요? 뭐 병명도 참 없었어요. 아니 증세는 어떤 거? 뭐 가래가 나오고 허리를 좀 들지도 못하고 걷지도 잘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죽음이구나 할 정도로 와서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자리를 다 놓고 이제 출가를 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제 아들이 이제 또 출가를 해요. 예. 고등학교 졸업을 맡으면서 바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가서 지금은 현역 군 법사로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출가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사찰 입구를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6개월, 1년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때 제가 이제 반성을 많이 했죠. 이게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출가를 할 때 꼭 안아드리고 어머니 감사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절화를 한번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간 거예요, 제가. 근데 아들이 그걸 이제 반성을 시키고 가서 교도소 가서 법문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 이야기만 슬프다. 아들을 통해서 내가 반성을 하고 우리 어머니께 감사한 전달을 못했다. 이쪽 저쪽에서 울음소리가 터졌어요. 뭐 이런 남자 교도소에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가서 야, 이 감정을 책을 한번 내주면 좋겠다. 그 전국 교도소에 이제 수용자 협회라는 걸 받아가지고 제가 책을 5권을 내줬죠. 예. 그래서 이제 수용자들 다 나눠주고 사회 사람들 꼭 읽어봐라 해서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책을 출판하신 것이 아주 성공적이었군요. 네네네. 책 그 5권 중에 가장 많이 나간 책은 몇 부나 나갔습니까? 그건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냐면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무료로 있었습니다. 무한정 보시했습니다. 회장님. 예. 그래요? 예. 집 몇 채 값을 정말. 아니 그렇게 세상에 비매품으로 다 뿌리셨는데 저한테는 한 권도 안 주셨네. 그러세요. 지금 불교공 뉴스 신문하고 TV하고 뭐 이런 또 유튜브 뭐 이런 쪽 일을 많이 하시죠. 네. 좀 거기에 관련해서 좀 몇 말씀을 해 주시죠. 이제 불교공 뉴스가 꽤 그래도 우리가 자주 접해요. 네, 11년 이제 기념 행사를 했고요. 불교공 뉴스가 이제 창간된 목적은 저희는 즐거운 그런 행복한 뉴스만 목적을 갖고 뭐 단 한 줄도 사회를 비방하는 나쁜 기사는 쓰지 않는 것을 목적을 해서요. 처음에는 기자들이 이제 밖에서 기자들이 저 신문 뭐 6개월이면 1년이면 문 닫을 거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밝은 기사를 하면서 저희 이제 그 신문에 오면 장점이 신문에 그 사진이요. 한 50커트, 100커트가 실립니다. 예. 한 사람을 완전히 그냥 그 스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이제 목적을 두고 해서 뭐 신문은 정말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현재 한 13,000명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가면 이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광고를 못하고 나를 알리고 싶은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못해요. 제가 어제도 이제 찾아갔어요. 한이민 빙그레 이글스 언덕으로 투수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감독이. 그렇죠.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좀 잘못해가지고 자기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리틀 야구단을 이제 구성하겠다고 모집을 했는데 그걸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 제가 가서 기자들 3명 내려가서 촬영하고 영상 찍고 해가지고 이제 오늘 했는데 아마 뭐 이번 달은 모집이 될 겁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 신문과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방송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밝은 기사만 다루는데도 사람들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다. 네. 그럴 겁니다. 또 뭐 드론 자격도 가지고 계시고 뭐 드론 촬영도 많이 하신다면서요? 네. 제가 전직이 출가하기 전에 비디오 음반협회에 이제 지부장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비디오 카메라를 다룬다든지 음향을 다룬다든지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웠어요. 자기 따기가. 근데 제가 이제 목표를 갖고 앞으로 세대가 드론을 꼭 날려야 되는데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했더니 직원들이 못 따요. 그래서 제가 직접 4개월 도전해가지고 드론 자격증을 따고 이제 좋은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있죠. 예. 오늘 스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인연을 맺어주는 일 같이 참 보람 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인연이 되면 뭐 옛말에 뭐 중매 잘하면은 술이 석잔이고 네. 잘못하면은 뺨이 석대라고 그러죠. 예. 뺨 맞은 적은 없으신가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예. 처음에 이제 중매 사찰로 제가 대등사를 이제 명명하게 된 게 시골의 작은 사찰에 제가 주지로 왔는데요. 앞으로 비전이 없는 겁니다. 신도도 몇 명 그 당시에 없었고요. 그럼 앞으로 미래의 종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언가 나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중매 사찰을 딱 이름을 걸고. 대성사, 네. 중매 사찰, 예. 그렇게. 그때 이제 뭐, 외국을 가도 중매 사찰 대성사면 다 알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잘했던 것 같아요. 대성사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대성사 전화번호는 043 예. 732 732 5560번입니다. 5560번. 043은 이제 지역번호죠. 네. 옥천. 예. 그 다음 732에 5560번. 60번. 그러면 이리 전화를 하면 뭐 대성사라고 그럽니까? 중매사찰이라고 그럽니까? 대성사입니다. 그렇죠. 중매사찰 대성사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쪽으로 연락을 하면 예. 대략 이제 혼인에 대한 상담도 하고 예. 또 그렇게 10,000명 정도의 카드도 갖고 계시고 그러시구나.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가요? 네. 뭐 예, 제가 생명 부지한 동안에는 네.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공지를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우리 이 방송이 나가고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무작정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전화를 꼭 상담을 하시고 오셔서 이렇게 큰 기대를 갖고 오시기 때문에 뭐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외국에서도 오시는데요. 그래서 전화 상담을 꼭 하시고 사전에 네, 이런 조건이 되면서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셔서 헛걸음 하시면 뭐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굉장히 네.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상담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희철 스님이 계신 대성사는 3년 전까지도 벌써 4,000쌍의 부부 인연을 맺어주신 곳이고 지금도 10,000명 정도의 카드를 비치하고 계신 곳인데 오시려면 헛걸음 하시는 것보다는 전화로 먼저 약속을 잡고 네. 또 내가 이런 사람을 원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찾아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참 부처님 말씀을 전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스님들이 많으시지만 우리 해철 스님 같이 우리들 곁에서 함께 이 같은 일을 해주시는 것이 참 보기에 참 고맙고 앞으로도 이런 일 많이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고요. 오늘 동양일보 TV 사람 풍경에는
중매 스님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옥천 대성사 해철 스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